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각국 지도자들의 휴전 촉구에도 멈춰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재 귀환 없이 휴전도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것과 같은 두 국가 해법이 분쟁의 마침표를 찍을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명동대성당에선 가을거지 감사미사와 도농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울대교구 유경촌 주교는 미사에서 도농 한마당 잔치는 농민과 도시민이 서로 감사하며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와 교회 기구들이 경청과 대화 모임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회와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회가 함께 세미나를 열어 경청과 대화를 위한 가톨릭 교육 모델과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시가전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 48시간 안에 시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인도적 교전 중단 중재안을 들고 나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이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랍 국가들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이유로 이스라엘의 공세를 전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중재안이 양쪽 모두에서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새로 이란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교황이 휴전과 평화적 해결을 호소한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분쟁을 해결할 방법으로 두 국가 해법이 거론됩니다.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구상입니다. 교황도 지난 1일 두 국가 해법을 언급했고 주일 3중기도 후에도 전쟁 중단과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Vi prego di fermarvi in nome di Dio. Cessate il fuoco. Auspico che si percorrano tutte le vie perché si eviti assolutamente un allargamento del conflitto. Si possano soccorrere i feriti e gli aiuti arrivino alla popolazione di Gaza, dove la situazione umanitaria è gravissima. 교황은 가자 지구에 머무르고 있는 사제와 수도자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가전이 펼쳐지지 않았는데도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Si liberano subito gli ostaggi. Tra di loro ci sono anche tanti bambini che tornino alle loro famiglie. Sì, pensiamo ai bambini, a tutti i bambini coinvolti in questa guerra, come anche in Ucraina e in altri conflitti. Così si sta uccidendo il loro futuro. CPBC 맹현균입니다. 어제 서울 명동대성당 일대에선 가을거지 감사미사와 도농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울대교구 유경촌 주교는 생명농업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며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동 대성당 주위에 서울대교구 발산동 본당 풍물패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지켜보던 이들은 어깨춤으로 화답합니다. 도농 한마당 잔치 현장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각 교구의 농민들은 생명농법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터 열기는 내내 뜨겁습니다. 지금 만두 판매하고 미사하려 올라온 김에 누가 이걸 부탁했어요. 우리 거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탁받고 사고 있습니다. 오늘 벼르고 벼러서 기다려서 왔어요. 명동성당에 미사도 오랜만에 드리고 싶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 만큼 판매 공간엔 활력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농촌에 있으면 이렇게 팔 때가 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이럴 때라도 나와서 제가 나와서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도 많고 해서 좋네요. 제 자신감에서 우러나와서 물건을 만들면 여기 분들이 같이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반응을 해주셔서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잔치 중간 봉헌된 가을거지 감사 미사. 각 교구의 농민들이 사과와 배추, 고구마, 더덕 등 땀 흘려 키운 농산물을 줄지어 봉헌합니다. 제대 앞은 이내 각종 농산물로 풍성해졌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 유경천 주교는 도농 한마당 잔치는 농민과 도시민이 서로 감사하며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생명 농산물을 먹는 것이 곧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생명농업은 단순히 건강한 식량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유주교는 나아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과 함께하는 것은 곧 기후위기를 멈추게 하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청과 대화인데요. 경청과 대화 모임을 교회 교육 모델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는 시노달리타스 정신인 친교와 참여,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드 1단계 과정으로 개별 교회와 여러 교회 기구가 경청과 대화의 모임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시노드 1단계 경청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회와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 주제는 경청과 대화를 위한 가톨릭 교육 모델과 적용 가능성. 발표자 김남희 교수는 한국천주교회가 발간한 시노드 교육 자료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 의정부교구의 교재를 사례로 들며 시노드를 이해하고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임이 교회 교육 모델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능동적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의안집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질문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성원들이 질문을 만들어가야 되는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 독일 중등학교 종교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재 시노드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는 시노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청과 대화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 교회가 당위성을 상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청 모임이 그래서 시노드 기간에만 또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의 이벤트나 운동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야 되는데요. 세미나에는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위원장 손희송 주교를 비롯해 서울대교구 조성풍 신부, 수원교구 한민택 신부, 현재우 평신도 사도직 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손희송 주교는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일치는 획일적인 일치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화합의 일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시노드 교회를 추구하시면서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진정한 대화는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그다음에 나 자신의 입장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상대방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빈 공간에 상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CPBC 전은지입니다. 낙태 종식을 위한 세계적인 기도 운동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서울 캠페인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캠페인 참여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고요.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결산했습니다. 9월 27일 명동대 성당 들머리에서 시작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하루에 12시간씩 40일간 매일 피켓을 들고 낙태 종식을 위한 기도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는 천주교가, 이틀은 개신교가 주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참여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40일간 캠페인에 참여한 천주교 신자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는 레지오 마리입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의 요청에 따라 각 본당 레지오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단일 본당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곳은 서울대교구 도림동 본당입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 공동대표인 박정우 신부가 주임으로 사목 중인 본당입니다. 캠페인 참여를 위해 대구와 인천 등에서 장거리 이동을 마다하지 않은 신자들, 심지어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해 즉석에서 함께한 외국인도 있습니다. 낙태 종식을 위해 40일간 펼쳐지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2004년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미국 전역과 지구촌으로 퍼져나갔고 현재 65개 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낙태센터 앞이나 상징적인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데 덕분에 지금까지 2만 3천 명이 넘는 태아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21년 가을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처음 열렸고 2022년부터는 명동대 성당 들머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낙태법 입법 공백 사태 속에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어온 기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 가을이 스치고 겨울이 오긴 오려나 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겨울로 들어선다는 절기, 입동이니까요. 자연스러운 계절의 흐름인 걸 알면서도 괜히 매년 가을을 보내는 마음은 아쉽기만 합니다.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져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1도, 인천의 체감온도는 0도, 대전과 대구 4도, 울산 8도, 부산은 11도로 아침 기온이 차가워지는데요. 삭풍, 겨울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번 한파는 이 삭풍이 몰고 온다고 하니 세찬 바람까지 가세해 추위를 더할 걸로 보입니다. 아쉬워하는 이들의 마음에 정을 떼듯 가을은 이렇게 훌쩍 멀어져 갑니다. 올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도 내려졌으니까요. 내일은 외출하실 때 옷차림 특히 더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